어느 날 작은 마을에 철학을 매우 사랑하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마을 광장에 앉아 사람들에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점점 그의 말이 너무 복잡하다며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사람들을 모아 들려준 썰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세계가 불완전한 오방에 불과하다는 플라톤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이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진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에는 완벽한 파이라는 전설이 존재했습니다. 모든 요리사들이 꿈에 그리던 파이였죠. 그 파이를 먹는 순간 천국에 온 듯한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왕국이 한 요리사는 어느 날 밤 꿈에 이상한 빛을 발견하고 깨어났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완벽한 파이의 레시피를 봤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가장 신선한 사과, 부드러운 버터, 달콤한 설탕, 그리고 특별한 비밀 재료를 넣어라 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요리사가 만든 파이를 먹으려고 줄을 서며 모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파이는 기대했던 그런 맛이 아니었습니다. 요리사는 실망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완벽한 파이의 이데아를 내가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하며 그는 다시 파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하나의 재료에 더욱 집중하고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파이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체 완벽한 파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요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파이는 우리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추구하며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요. 우리가 파이를 만들면서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젊은 철학자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플라톤이 말한 이상세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 이데아를 직접 보거나 손에 쥘 수는 없어도 그 이상을 꿈꾸며 현실을 더 아름답고 가치있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더 이상 지루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지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소피아라는 이름이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마을의 책벌레로 유명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였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의 책장을 샅샅이 뒤져보았고 마을의 어르신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소피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인 알렉산더를 찾아갔습니다. 알렉산더는 두꺼운 안경을 낀 백발의 노인이었고 항상 책에 묻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렉산더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소피아가 그의 문을 두드렸을 때 알렉산더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무엇이든 알고 계시잖아요. 제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소피아가 간곡히 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피아야, 내가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단다.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소피아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어요? 알렉산더는 조용히 그녀를 테라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보렴, 저 하늘을 보아라. 우리는 하늘의 별들이 어떤 원리로 빛나는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궁금해하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진정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잃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바로 그렇단다. 소피아야,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란다.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단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모든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을 찾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탐구하고 배우는 과정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피아는 몇 년 후 마을이 존경받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어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무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모든 지식의 시작은 질문하는 용기에서 온다. 고 말하며 소피아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피아는 알렉산더 할아버지 가르침을 10번 활용하여 지혜롭고 겸손한 삶을 살아갔고 이는 그녀를 만나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독일의 작은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그는 평범한 빵집을 운영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삶에 큰 불만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행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고 손님에게 웃으며 인사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요한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요한, 나는 너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고자 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영원히 반복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 전에 내 삶의 어느 하루든 골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신중히 선택하거라. 요한은 처음에 이 제안이 무척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원히? 그가 꿈꾸는 모든 시간을 조화롭게 엮고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것은 마치 완벽한 삶의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말의 무게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바꾸고 싶은 하루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첫사랑에 차였던 고등학생 시절의 어느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그는 몹시 슬펐고 그 슬픔은 꽤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었습니다. 그 날을 바꾸면 어떨까? 그러나 애초에 그 사랑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진정으로 함께할 사람을 찾을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조금 더 최근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몇 주 전 그는 빵을 태워버렸고 그 바람의 손님들에게 엉망인 음식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이었고 그 여파로 며칠간 그의 가게가 손님이 뜸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날은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득 그는 그게 과연 바꿔야 하는 날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있었기에 그는 후에 더욱 맛있는 빵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내 요한은 모든 사건이 서로 얽혀 그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하게 된 순간 그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나는 내 삶의 어느 하루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 모든 날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놀랍게도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고 요한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즉시 아침을 맞이하며 그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을 영원 회귀의 시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벗어던지고 지금을 최대한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요한의 빵집은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진심 어린 미소를 보기 위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매 순간 자신의 선택을 살아내며 그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날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는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철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한번 상상 속 마을 롤스빌로 여행을 떠나보자. 이 마을은 특별한 법칙에 따라 형성된 곳인데 모든 주민은 자신이 어떤 역할로 태어날지를 알지 못한 채 삶을 시작한다. 어느 맑은 아침 롤스빌의 중앙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축하하며 동시에 중요한 결정을 위한 회의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오늘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무지의 베일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추첨하게 된다. 마을의 어르신 늠름한 이야기꾼인 이안은 광장의 중심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의 기초는 오랜 전통 무지의 베일에 있어. 이 베일은 우리가 모두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오늘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곧 이 베일을 통해 마을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맡게 될 것이오. 그리고 미아는 마을 사관인 베일 이방으로 모든 이들을 안내했다. 그곳은 두꺼운 안개가 언제나 깔려있어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한 토론을 시작했다. 우리 새로운 세대는 어떤 규칙 속에서 자라나야 할까요? 농부제이는 자신의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질문했다. 모두가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농부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음식이 부족한 상황은 끔찍할 테니까요. 이에 교사인 마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만약 내가 학생으로 태어났을 때도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필요하오. 누구나 교육을 받고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상인, 의사, 예술가 등 다양하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했다.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었기에 토론은 모든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마침내 날이 저물고 룰스빌이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뜨자 마을에는 새로운 규칙이 세워졌다. 이는 태어난 누구에게나 불공평하지 않게 적용될 원칙이었으며 무지의 베일 덕분에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갈 기반이 마련된 것이었다. 미아는 새로운 규칙서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여기 모인 이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이곳은 롤스빌입니다. 우리의 이념은 공정함이며 오늘 우리는 그 공평함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습니다. 무지의 베일 속에서 모든 사람은 잠시나마 자신을 잊고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롤스빌의 규칙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마을이 중심이자 자부심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 세계의 수많은 마을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기시킨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놓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롤스빌의 하루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